한국 이게 정말입니까? 2026년 2월 루마니아의 K9 자주포 공장이 착공됐습니다. 일명 H-ACE 유럽 방산 공급망 강화를 위한 선택이었죠. 유럽 현지화 거점을 구축한 한국이 다음으로 공략해야 할 곳은 바로 그리스. 지중해를 선점한다면 유럽에도 밀리지 않는 경쟁력이 생기죠. 한국 방산은 유럽을 밀어낼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전말을 공개합니다. 루마니아 부쿠레슈티 외곽 2026년 2월의 새벽 공기는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한화디펜스 유럽 영업팀 김민준입니다. 방산단지로 향하는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다가 문득 손이 떨리는 걸 느꼈어요. 추위 때문만은 아니었죠. 오늘은 K9 자주포 현지 생산 공장 기공식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폴란드에 이어 루마니아까지. 정말 이렇게 되는구나. 혼잣말을 하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년 전만 해도 유럽 방산 시장은 우리에게 그저 먼 나라 이야기였거든요. 미국과 독일, 프랑스가 장악한 시장에 한국 무기가 들어갈 자리는 없어 보였어요. 차가 공사장 입구에 멈춰 섰을 때 이미 수십 대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행사 시작 2시간 전인데도 말이죠. 차에서 내리자마자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민준 씨, 여기서 다 만나네요. 돌아보니 현대로템 박성우 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계속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HD현대중공업 이재훈 이사, 한화오션 최진혁 팀장, KAI 정수민 차장, 심지어 LI지넥스원 강동훈 본부장까지 보였고 두산 에너빌리티에서도 사람이 나왔더군요. 이거 무슨 방산업계 총회도 아니고. 제 중얼거림에 박 부장이 씁쓸하게 웃었어요. 다들 같은 생각인가 봅니다. K9 하나 성공했다고 끝이 아니라는 거. 바로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누군가 우리를 향해 걸어오는 게 보였죠. 검은 코트를 입은 남자 수출입은행 황기현 행장이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묘하게 단단했어요. 여러분, 잠깐 시간 좀 내주실 수 있겠습니까? 기공식 전에 꼭 나눌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얼굴을 마주봤습니다. 무슨 일인지 아무도 몰랐죠. 하지만 황 행장의 목소리에는 묘한 긴장감이 담겨 있었어요. 저쪽 컨테이너 사무실로 가시죠. 행사장 한쪽에 임시로 설치된 컨테이너를 가리키며 그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그를 따라갔어요. 발걸음을 옮기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여기 모인 건 우연이 아니구나. 컨테이너 문이 열렸습니다. 컨테이너 안은 좁았지만 따뜻했습니다. 8명이 들어가자 꽉 찼죠. 히터가 돌아가는 소리만 잠시 공간을 채웠어요. 황 행장이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표지에 방산원전 첨단 전략 산업 100조 금융 패키지라는 제목이 박혀 있었죠. 100조요?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황 행장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여러분의 사업에 집중 지원합니다. 그가 우리를 한 명씩 둘러봤습니다. 눈빛이 진지했어요. 여러분이 기술로 만든 무기를 우리가 금융으로 세계에 팔 수 있게 만들겠습니다. 그게 이 자리에 여러분을 부른 이유입니다. 순간 방 안 공기가 달라졌어요. HD현대중공업 이 이사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행장님, 그게 정말 가능한 얘기입니까? 해양방산 쪽은 한 건에 조 단위 금액이 들어가는데. 가능합니다. 아니, 가능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황 행장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어요. 폴란드를 보세요. K 전차 K9 자주포 FA50까지 패키지로 팔 수 있었던 건 기술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장기절이 금융을 제시했기 때문이죠. KAI 정 차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인도네시아 FA50 계약 때도 마지막까지 걸린 게 금융 조건이었어요. 기술은 인정받았는데 돈 문제로 거의 놓칠 뻔했죠. 황 행장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달라집니다. R&D 단계부터 생산, 수출, 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을 하나의 금융 패키지로 묶겠습니다. 여러분이 무기를 팔면 우리는 그 뒤에서 돈의 흐름을 만들어드리는 겁니다. 현대로템 박 부장이 팔짱을 끼며 물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입니까? 구매자 금융, 제작자 금융, 투자 금융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발주국이 당장 돈이 없어도 계약할 수 있게, 여러분 회사는 생산 자금 걱정 없이 만들 수 있게, 그리고 현지 공장 투자까지 지원하는 거죠.
저는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페이지마다 빼곡한 숫자와 도표가 나왔어요. 그런데 한 문장이 눈에 확 들어왔죠. 기술과 금융이 결합될 때 진정한 글로벌 경쟁력이 완성된다. 황 행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 루마니아 기공식은 시작일 뿐입니다. 진짜 승부는 지금부터예요. 그때 LIG넥스원 강 본부장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행장님, 그럼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이 뭡니까? 황 행장이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죠. 유럽 전체를 다시 보셔야 합니다. 유럽 전체요? 한화오션 최 팀장이 되물었습니다. 황 행장이 벽에 걸린 유럽 지도를 가리켰어요. 폴란드와 루마니아는 동유럽입니다. 러시아 위협 때문에 무기가 필요하죠. 그런데 서유럽은 어떻습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황 행장이 계속 말했어요. 독일, 프랑스, 영국. 이들은 자체 방산 기술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상황이 달라졌어요. 독일은 라인메탈 증산의 한계를 느끼고 있고 프랑스는 아프리카 시장을 잃어가고 있죠. 영국은 브렉시트 이후 방산 공급망 재편 중입니다. 이 이사가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툭툭 두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틈새가 생겼다는 말씀이시군요. 틈새가 아니라 기회입니다. 황 행장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어요. 북유럽도 보세요. 핀란드와 스웨덴이 나토에 가입했습니다. 이들은 지금 방산 체계를 전면 개편 중이에요. 노르웨이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서류를 넘기며 숫자들을 확인했습니다. 유럽 각국의 국방비 증액 계획이 나와 있었어요. 독일은 연간 800억 유로, 프랑스는 500억 유로, 영국은 650억 파운드. 천문학적인 숫자들이었죠. 문제는 이겁니다. 박 부장이 말했어요. 이 시장에 미국, 독일, 프랑스 업체들이 이미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들어갈 여지가 있을까요? 황 행장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자신감보다는 각오에 가까워 보였어요. 여러분, 폴란드가 왜 K9을 선택했는지 아십니까? 정 차장이 대답했죠. 성능과 가격 경쟁력 아닙니까? 절반만 맞습니다. 진짜 이유는 따로 있어요. 황 행장이 자료 한 장을 꺼냈습니다. 폴란드 계약 구조도였죠. 우리는 기술 이전을 약속했습니다. 현지 생산을 보장했어요. 그리고 10년 이상 분할 상환 조건을 제시했죠. 독일은 이걸 못해줬습니다. 여러 사람의 입에서 탄성이 새어나왔어요. 미국과 유럽 업체들은 기술을 팔지 기술 이전은 안 합니다. 그들에게 무기는 상품이지만 우리에게는 파트너십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관계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런데 행장님, 원전도 같은 논리인가요? 저희는 방산이 아닌데. 황 행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오히려 원전이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가 또 다른 자료를 펼쳤습니다. 유럽 각국의 전력 수요 증가율 그래프였죠. AI 때문에 전력 수요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전기차, 반도체 공장. 유럽은 지금 전기가 모자라요. 재생에너지만으로는 한계가 보이고 있죠. 그래서 원전으로 돌아오고 있다. 제가 중얼거리자 황 행장이 손가락을 딱 하고 튕겼습니다. 정확합니다. 프랑스는 원래 원전 강국이지만 늙었어요. 신규 건설 경험이 부족하죠. 독일은 탈원전 정책 때문에 기술자가 다 떠났고요. 그럼 우리한테 기회를 넘어 필연입니다. UAE 바라카 원전이 증명했잖아요. 한국은 원전을 제때 짓고 예산 안에서 완성하는 유일한 나라라는 걸. 방안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모두 각자 생각에 잠긴 것 같았어요. 저는 창밖을 봤죠. 루마니아 들판 너머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강 본부장이 물었어요. 행장님, 그럼 구체적으로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황 행장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지중해입니다. 황 행장의 대답에 모두가 고개를 들었어요. 지중해요? 거기가 왜? 최 팀장이 묻다 말고 멈췄습니다. 황 행장이 지도의 한 지점을 짚었거든요. 그리스입니다. 순간 제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그리스라니. 그리스 해군이 프리기탐 4척을 발주합니다. 올해 안에 입찰 공고가 나와요. 예상 금액은 40억 유로. HD 현대중공업 이 이사의 얼굴이 달라졌습니다. 40억 유로면 우리 돈으로 6조 원이 넘는데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황 행장이 자료를 넘겼죠. 그리스는 잠수함도 필요합니다. 현재 운용 중인 독일제 214급이 노후화되고 있거든요. 최소 2척, 많으면 4척을 교체할 계획입니다. 한화오션 최 팀장이 숨을 들이켰어요. 잠수함까지 합치면 100억 유로를 넘깁니다. 황 행장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우리를 둘러봤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스 정부는 돈이 없어요. 역시 박 부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도 알고 있었어요. 그리스는 10여 년 전 재정위기를 겪었고 아직도 빚더미에 앉아있죠. 그래서 이번 계약은 금융이 전부입니다. 기술은 우리도 있고 독일도 있고 프랑스도 있어요. 하지만 누가 30년 분할 상환 조건을 제시하느냐, 그게 승부를 가릅니다. 이 이사가 팔짱을 풀었어요. 행장님, 그런데 왜 하필 그리스입니까? 돈도 없는 나라인데. 바로 그겁니다. 황 행장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그리스는 나토 회원국입니다. 그리고 터키와 국경을 맞대고 있죠. 지중해 동부의 전략적 요충지예요. 여러 사람이 동시에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스에 우리 함정이 들어가면 나토 표준으로 인정받는 겁니다. 그럼 다음은 어디겠어요? 정 차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죠. 스페인, 이탈리아. 정확합니다. 지중해 전체가 열려요.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발트해의 폴란드,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이들도 해군 전력 증강 중이에요. 황 행장이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탁 쳤습니다. 그리스가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하지만 이 열쇠는 금융 없이는 돌릴 수 없어요. 저는 자료를 다시 봤습니다. 그리스 프로젝트 타임라인이 나와 있었어요. 입찰 공고 4월, 제안서 제출 7월, 계약 체결 12월. 시간이 별로 없네요. 제 말에 황 행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석 달입니다. 석 달 안에 완벽한 금융 패키지를 만들어야 해요. 기술 제안서는 여러분이 쓰시겠지만 금융 제안서는 우리가 함께 만들어야 합니다. 강 본부장이 물었어요. 함께라는 게 여러분 회사가 각자 따로 움직이면 안 됩니다. 함정에는 레이더가 들어가죠. 미사일도 필요하고요. 전투체계도 있어야 하고 추진 시스템도 있어야 합니다. 황 행장이 우리를 한 명씩 가리켰습니다. HD 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함체를 만들면 LIG넥스원이 레이더와 전투체계를 공급하고 한화디펜스가 무장을 담당하는 겁니다. 하나의 패키지로요. 통합 제안. 박 부장이 중얼거렸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하나의 금융구조로 묶는 거죠. 그리스 정부는 한 곳하고만 계약하면 되고 돈은 30년에 걸쳐 나눠내면 됩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관계자가 손을 들었어요. 저희는요? 원전은 함정이랑 관계없는데. 황 행장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스는 원전도 검토 중입니다. 전력 부족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함정 계약이 성사되면 그 다음은 원전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방한 공기가 또 달라졌습니다. 이번엔 긴장감이 아니라 뭔가 가능성 같은 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바로 그때였습니다. 박 부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얼굴이 굳어 있었죠. 행장님, 죄송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황 행장이 그를 바라봤습니다. 표정이 없었어요. 어떤 부분이 어렵다고 보십니까? 일단 우리 회사들끼리 협력 경험이 없습니다. 각자 경쟁 체제로 움직여왔는데 갑자기 하나로 묶는다? 말이 쉽지 실무에서는 난리가 날 겁니다. 이 이사도 끼어들었어요. 맞습니다. 기술 정보 공유만 해도 보안 문제가 생기죠. 우리가 개발한 기술을 다른 회사와 나눠야 한다. 임원진이 동의할까요?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들 말이 틀리지 않았거든요. 우리 회사들은 국내에서는 경쟁자였어요. 같은 프로젝트 입찰에서 서로 싸웠던 적도 많았죠. 최 팀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행장님, 금융 패키지가 아무리 좋아도 기술이 안 되면 소용없습니다. 그리스가 요구하는 사양을 우리가 다 맞출 수 있을까요? 프랑스는 이미 자국 업체 밀어주기 시작했을 겁니다. 정 차장이 덧붙였어요. 독일도 마찬가지고요. 유럽 시장에서 유럽 기업들이 유리한 건 당연하죠. 우리는 아시아 회사잖아요.
말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하나가 다 맞는 말이었어요. 저도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죠. 강 본부장이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석 달이라는 시간도 문제입니다. 기술 제안서 쓰는 것만 해도 보통 6개월은 걸리는데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박 부장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실패하면 회사 이미지만 깎이는 거고 투입한 비용은 다 날리는 겁니다. 임원진을 어떻게 설득합니까? 황 행장은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반박하지 않았죠. 그냥 우리가 하는 말을 다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모습이 오히려 이상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히터 소리만 윙윙거렸죠. 저는 창밖을 봤어요. 해가 완전히 떠올랐습니다. 곧 기공식이 시작될 시간이었죠. 그때 황 행장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다 맞습니다. 예상 못한 대답이었어요. 모두가 그를 쳐다봤죠. 협력 경험도 없고 시간도 부족하고 리스크도 큽니다. 유럽 기업들이 유리한 것도 사실이고요. 그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한 명씩 둘러봤어요. 하지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폴란드의 K9을 처음 제안했을 때도 다들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독일 PGH-2000이 있는데 왜 한국 자주포를 사겠냐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루마니아에서 기공식을 하고 있습니다. 박 부장의 표정이 흔들렸어요. UAE 원전 입찰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프랑스가 있는데 미국이 있는데 왜 한국이냐고 했죠. 그런데 바라카 원전은 지금 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황 행장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려운 건 맞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미 해냈으니까요. 그 순간 밖에서 행사 시작 알림 방송이 들려왔습니다. 기공식장으로 향하는 길, 저는 황 행장의 마지막 말을 곱씹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해냈으니까요. 단상 위에서 루마니아 국방장관이 연설을 시작했어요. 통역기를 통해 그의 목소리가 들려왔죠. K9 자주포는 단순한 무기가 아닙니다. 루마니아의 자주국방 능력을 상징합니다. 박 부장이 제 옆에 섰습니다. 그가 작게 중얼거렸어요. 민준 씨, 아까 컨테이너에서 내가 너무 부정적이었나? 아닙니다. 현실적인 우려를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황 행장 표정을 보니까 뭔가 우리가 모르는 카드가 있는 것 같던데. 바로 그때 제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황 행장에게서 온 메시지였어요. 행사 끝나고 점심자리 마련했습니다. 특별한 손님이 오십니다. 특별한 손님? 기공식이 끝나고 우리는 근처 호텔 레스토랑으로 이동했습니다. 개인 룸이었죠. 들어서는 순간 낯선 남자 한 명이 이미 앉아 있었어요. 50대 중반쯤 돼 보이는 서양인이었습니다. 회색 양복을 입고 있었고 눈빛이 예리했죠. 소개하겠습니다. 황 행장이 말했어요. 나토 조달청 부청장 마르코 페트로비치입니다. 순간 방 안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나토 조달청이라니. 페트로비치가 일어나 악수를 청했어요. 유창한 영어였죠.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폴란드 프로젝트는 나토 본부에서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리둥절한 채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황 행장이 설명했어요. 페트로비치 부청장은 지난달 서울을 방문했습니다. 저와 비공개 미팅을 가졌죠. 비공개 미팅을. 이 이사가 되풀이했어요. 페트로비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토는 지금 공급망 다변화를 추진 중입니다. 미국과 유럽 업체에만 의존할 수 없다는 게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명확해졌거든요. 그가 서류 하나를 꺼냈습니다. 한국 방사는 이미 검증됐습니다. 폴란드 K9은 나토 훈련에서 독일 PGH-2000과 동등한 평가를 받았어요. FA-50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최 팀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희가 여쭤봐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나토 조달청이 왜 직접? 그리스 때문입니다. 페트로비치의 대답이 단도직입적이었어요. 그리스 해군 현대화는 나토의 전략적 과제입니다. 터키와의 긴장, 지중해 동부의 안보. 그리스 해군이 약하면 나토 전체가 약해지는 겁니다. 그가 우리를 둘러봤어요. 문제는 그리스 정부에 돈이 없다는 겁니다. 유럽 업체들은 좋은 장비를 만들지만 금융 조건은 경직돼 있어요. 그래서 계약이 진전이 안 되고 있죠.
황 행장이 끼어들었습니다. 나토 본부는 한국방산의 금융 모델에 관심이 있습니다. 장기 분할 상환, 기술 이전, 현지 생산. 이게 그리스 같은 나라에는 유일한 대안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페트로비치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만약 여러분이 그리스 프로젝트에 입찰한다면 나토는 기술적으로 지원할 용의가 있습니다. 기술 지원이요? 정 차장이 되물었죠. 나토 표준 인증 절차를 간소화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 해군이 요구하는 사양도 미리 공유해드리고요. 강 본부장이 숨을 들이켰어요. 그건 엄청난 이점인데요.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페트로비치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어요. 여러분은 하나의 컨소시엄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개별 기업이 아니라 K-디펜스 컨소시엄 같은 이름으로 통합 제안을 하셔야 해요. 박 부장과 이 이사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장비만 파는 게 아니라 그리스와 장기 파트너십을 맺어야 합니다. 기술 이전, 공동 생산, 유지 보수 협력. 적어도 20년은 함께 가야 해요. 황 행장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한 겁니다. 여러분이 결정하셔야 해요. 각자 따로 갈 건지 아니면 함께 갈 건지.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테이블 위에 물잔을 바라봤어요. 손이 떨렸죠. 그때 두산 에너빌리티 관계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함께 간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입니까? 황 행장이 새 서류를 펼쳤습니다. 이게 제가 준비한 컨소시엄 구조안입니다. 서류에는 복잡한 조직도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컨소시엄 대표는 HD 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공동으로 맡습니다. 함정 건조가 핵심이니까요. 이 이사와 최 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LIG넥스원은 전투체계와 레이더를, 한화디펜스는 무장 시스템을 담당합니다. KAI는 항공전력 연계 부분을, 현대로템은 지상방공체계 통합을 맡고요. 그럼 저희는요? 두산 에너빌리티 관계자가 물었죠. 원전입니다. 함정 계약이 성사되면 바로 다음 단계로 원전 협력을 제안할 겁니다. 그리스는 전력난이 심각하거든요. 황 행장이 설명을 이어갔어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각 회사가 자기 기술을 독립적으로 개발하되 통합은 함께 한다는 겁니다. 기술 정보를 모두 공유하는 게 아니라 인터페이스만 맞추는 거죠. 박 부장의 표정이 조금 풀렸습니다. 그럼 우리 회사 핵심 기술은 보호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각자의 블랙박스는 그대로 유지하되 서로 연결되는 부분만 표준화하는 겁니다. 페트로비치가 덧붙였어요. 나토도 그런 방식을 선호합니다. 실제로 미국 방산 업체들도 이렇게 협력하거든요. 록히드 마틴이 전투기를 만들면 레이시온이 레이더를, 노스롭 그루먼이 전자전 장비를 공급하는 식이죠. 강 본부장이 팔짱을 풀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시간입니다. 석 달 안에 이런 구조를 다 만든다? 각 회사 임원진 설득하는 것만 해도. 그래서 이걸 준비했습니다. 황 행장이 노트북을 열었어요. 화면에 일정표가 떴죠. 일주일 후 서울에서 킥오프 미팅을 합니다. 각 회사 CEO들을 모시고 방위사업청장과 산업부 장관도 참석합니다. 일주일 후요? 정 차장이 놀라 되물었어요. 이미 청와대와 조율 끝났습니다. 대통령도 이 프로젝트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황 행장의 말에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킥오프 미팅에서 컨소시엄 구성을 공식 발표하고 그 다음 날부터 실무팀이 움직입니다. 2주 동안 기술 사양을 정리하고 4주 차에 금융 구조를 확정하고 7주 차에 최종 제안서를 완성합니다. 7주. 이 이사가 중얼거렸어요. 불가능해 보이죠? 하지만 각 회사가 이미 가진 기술을 조합하는 겁니다. 새로 개발하는 게 아니에요. 페트로비치가 거들었습니다. 나토에서도 기술 자문단을 파견하겠습니다. 그리스 해군이 원하는 사양을 정확히 아는 사람들이죠. 여러분은 그 사양에 맞춰 기존 기술을 패키징하면 됩니다. 박 부장이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도 리스크는 제가 집니다. 황 행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입찰 준비 비용, 기술 개발비, 인건비 모두 수출입은행이 선지원합니다. 계약이 성사되면 회수하고 실패하면 은행이 손실을 감수하는 겁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최 팀장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었죠. 100조 패키지가 바로 이런 용도입니다.
전략적 프로젝트에 과감하게 투자하는 거예요. 황 행장이 우리를 한 명씩 쳐다봤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도박입니다. 성공 확률이 50%도 안 될 수 있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성공하면 유럽 전체가 열립니다. 그리스 다음엔 스페인, 이탈리아, 포르투갈. 지중해 국가들이 줄을 설 겁니다. 페트로비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토 입장에서도 한국 방산이 유럽에 본격 진출하는 건 환영할 일입니다. 공급망이 다변화되니까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루마니아 들판에 K9 자주포 시제품이 세워져 있었어요.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죠. 우리가 저걸 만들었어. 불가능해 보였던 걸 해냈어. 황 행장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일주일 드리겠습니다. 각자 회사로 돌아가서 임원진과 상의하세요. 그리고 서울 킥오프 미팅에서 최종 답을 주시면 됩니다. 그가 일어서려다가 멈췄어요. 한 가지만 더. 모두가 그를 봤죠. 이 프로젝트 이름을 정했습니다. 오디세이 작전입니다. 오디세이요? 그리스 신화죠. 긴 항해 끝에 집으로 돌아가는 이야기. 우리도 긴 여정이 될 겁니다. 하지만 끝에는 황 행장이 잠시 말을 멈췄다가 웃었어요. 승리가 있을 겁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오디세이 작전. 머릿속으로 계속 시뮬레이션을 돌렸어요. 함정 건조 일정, 기술 통합 방식, 금융 구조. 하나하나 따져보면 불가능한 건 없었죠. 하지만 전체를 보면 너무 거대했습니다. 정말 할 수 있을까? 일주일 후 서울 코엑스 컨퍼런스룸. 킥오프 미팅장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숨이 막혔어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회장부터 시작해서 각 회사 CEO들이 다 나와 있었거든요. 방위사업청장, 산업부 장관까지. 시작하겠습니다. 황 행장이 프레젠테이션을 켰습니다. 첫 슬라이드에 PROJECT OD와 ESSEY라는 글자가 떴죠. 그리스 해군 현대화 사업은 향후 10년간 150억 유로 규모입니다. 프리기탐, 잠수함, 연안 경비함, 지원함까지 포함하면 함정만 12척이 필요해요. 한화오션 회장이 질문했습니다. 경쟁사는 어떻습니까? 프랑스 나발그룹, 독일 TKMS, 이탈리아 핀칸티에리가 주요 경쟁자입니다. 페트로비치가 화면을 넘겼어요. 경쟁사 분석 자료가 나왔죠. 하지만 이들은 모두 약점이 있습니다. 나발그룹은 가격이 비싸고 TKMS는 납기가 느리고 핀칸티에리는 기술 이전을 꺼려해요. HD 현대중공업 회장이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우리 강점은 뭡니까? 속도와 유연성입니다. 황 행장이 답했어요. 우리는 4년 안에 첫 함정을 인도할 수 있습니다. 유럽 업체들은 6년 이상 걸려요. 그리고 현지 생산과 기술 이전도 전폭 지원 가능하죠. 금융은요? 30년 분할 상환, 연 2% 금리입니다. 유럽 업체들은 이 조건을 못 맞춰요. 회의실이 웅성거렸습니다. 방위사업청장이 나섰어요. 좋습니다. 청와대에서도 전폭 지원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필요한 건 뭡니까? 각 회사가 보유한 기술 목록을 이틀 안에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그걸 바탕으로 통합 설계안을 만들겠습니다. LIG넥스원 회장이 손을 들었어요. 우리 전투체계를 그리스 사양에 맞추려면 개조가 필요합니다. 시간이. 나토 기술자문단이 내일 도착합니다. 페트로비치가 말했죠. 그리스 해군 사양서를 가져왔어요. 여러분 기술과 매칭 작업을 도와드리겠습니다. 회의는 4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중간에 쉬는 시간도 없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지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뭔가 거대한 기계의 부품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죠. 회의가 끝나고 각 회사 실무진이 따로 모였습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박 부장이 말했어요. 그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2주 안에 기술 통합안을 완성해야 해요. 누가 뭘 맡을까요? 함체 설계는 저희가 하겠습니다. 이 이사가 나섰죠. 추진 시스템도 우리 몫이고요. 한화오션과 분담하면 되겠네요. 전투체계는 저희 LIG넥스원이 맡겠습니다. 강 본부장이 답했어요. 레이더랑 통신 장비까지 패키지로 제안하죠. 무장은 우리가. 제가 말했습니다. 함포, 미사일 발사대, 어뢰. 전부 한화 시스템으로 통일하면 유지 보수가 편할 겁니다.
정 차장이 노트북을 열었어요. 항공 연계는 제가 KAI 설계팀이랑 직접 조율하겠습니다. 그리스가 헬기 탑재를 원한다고 했으니까요. 두산 에너빌리티 관계자도 거들었습니다. 함정 계약 성사되면 바로 원전 협력 제안 들어갑니다. 그리스 에너지부 라인은 저희가 이미 접촉 시작했어요. 모두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밤낮 없이 회의가 이어졌어요. 각 회사 엔지니어들이 한 사무실에 모여 설계도를 펼쳐놓고 토론했죠. 처음엔 서먹했습니다. 경쟁사끼리 이렇게 가까이서 일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사흘째 되던 날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여기 추진 시스템이랑 전투체계 인터페이스가 안 맞는데요. HD 현대중공업 설계사가 말했죠. 잠깐만요.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하면. LIGNX1 엔지니어가 도면을 수정했습니다. 아,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우리 쪽 모듈도 조금만 바꾸면 맞출 수 있어요. 그럼 무장 시스템도 같은 방식으로. 제가 끼어들었고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계가 무너지고 있었어요. 2주가 지났습니다. 통합 설계안 초안이 나왔어요. 배수량 4,500톤급 프리기탐, 나토 표준 무장체계, 한국형 전투 시스템.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우리가 이걸 만들었어. 황 행장이 초안을 검토했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금융구조를 입히겠습니다. 4주차 최종 제안서가 완성됐습니다. 표지에 KNAVAL DEFENSE CONSORTIUM이라고 써 있었어요. 그 밑에 참여기업 로고가 나란히 박혀 있었죠. 드디어 박 부장이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황 행장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그의 표정이 굳었어요. 통화를 끝내고 우리를 봤을 때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프랑스가 움직였습니다. 프랑스요? 나발그룹이 그리스 정부에 긴급 제안을 했어요. 기존 제안가에서 15% 할인 그리고 황 행장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EU 보조금 60억 유로를 끌어오겠다고 했습니다. 60억 유로요? 이 이사가 벌떡 일어났어요. 그건 우리 돈으로 9조 원이 넘는데요. 그리스 입장에선 거절하기 어려운 조건이죠. 페트로비치가 어두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EU 회원국이니까 당연히 유럽 업체를 선호할 수밖에 없고 방안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한 게 정 차장이 말끝을 흐렸어요. 저는 테이블을 내려다봤습니다. 우리가 2주 동안 밤새워 만든 제안서가 놓여 있었죠. 갑자기 그게 허무하게 느껴졌어요. 안 됩니다. 최 팀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가격으로 경쟁할 순 없어요. EU 보조금을 어떻게 이깁니까? 이건 애초에 공정한 경쟁이 아니었던 거죠. 진정하십시오. 황 행장이 말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강 본부장도 한숨을 쉬었습니다. 회사 임원진한테 뭐라고 보고합니까? 실패할 줄 알았다고요? 분위기가 급격히 가라앉았습니다. 그때 박 부장이 조용히 말했어요.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모두가 그를 봤죠. 프랑스가 왜 갑자기 가격을 깎았을까요? 원래 그들은 절대 할인 안 하는 사람들인데. 그러게요. 제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리고 EU 보조금도 이상해요. 그게 하루아침에 결정될 수 있는 게 아닌데. 황 행장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계속하세요. 프랑스가 이렇게 급하게 움직인다는 건 우리를 의식했다는 뜻 아닙니까? 박 부장이 테이블을 손가락으로 두드렸어요. 우리 제안이 위협적이라서 선제 타격을 한 거죠. 페트로비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나토 내부 정보인데 프랑스 국방부가 긴장하고 있어요. 한국 컨소시엄이 생각보다 강력하다고. 그럼 이 이사의 표정이 달라졌어요. 우리한테 아직 기회가 있다는 건가요? 황 행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격으로는 못 이깁니다. 하지만 가격이 전부는 아니에요. 그가 화이트보드로 걸어갔습니다. 프랑스 제안의 약점을 찾아야 합니다. 뭘까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때 제 머릿속에 번뜩 뭔가가 스쳤습니다. 납기요. 납기? 프랑스는 빨라도 7년 걸립니다. 우리는 4년이고요. 황 행장이 화이트보드에 4년 vs 7년이라고 썼어요. 더 있습니까? 기술 이전. 강 본부장이 외쳤습니다. 프랑스는 절대 핵심 기술 안 넘겨줘요.
우리는 현지 생산까지 지원하는데 현지 생산이라는 글자가 추가됐습니다. 유지보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최 팀장이 거들었어요. 유럽 업체들은 부품 하나 교체하는데도 본사 승인 받아야 해요. 우리는 그리스에서 직접 정비 가능하게 만들 수 있고요. 화이트보드가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황 행장이 우리를 돌아봤어요. 보십시오. 우리한테 이렇게 많은 강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60억 유로는 이 이사가 여전히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죠. 돈으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페트로비치가 말했어요. 그리스가 진짜 원하는 게 뭘까요? 싼 배입니까? 아니면 자기네 해군을 키우는 겁니까? 그 말에 모두가 조용해졌습니다. 프랑스 배를 사면 그리스는 영원히 프랑스 부품에 의존해야 합니다. 하지만 한국과 협력하면 페트로비치가 우리를 가리켰어요. 그리스 자체 조선 산업이 부활합니다. 일자리가 생기고 기술이 쌓이고 20년 후엔 자력으로 배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황 행장이 박수를 쳤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배를 파는 게 아니라 미래를 파는 겁니다. 저는 가슴이 뛰는 걸 느꼈어요.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제안서를 수정합니다. 황 행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가격 경쟁이 아니라 비전 경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스-한국 해양 파트너십 20년 로드맵을 제시하는 겁니다. 박 부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함정 건조 기술 이전 현지 생산 공동 수출. 단계별로 제시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원전까지 연결하면 두산 에너빌리티 관계자가 숨을 들이켰습니다. 완전한 에너지 마이너스 국방 통합 패키지가 되는 거네요. 황 행장이 웃었어요. 이번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프랑스는 배만 팔았습니다. 우리는 동맹을 팝니다. 그 순간 모두의 표정이 달라졌어요. 패배감이 사라지고 대신 새로운 에너지가 차올랐습니다. 당장 시작합시다. 이 이사가 노트북을 열었죠. 수정안 완성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사흘이면 됩니다. 황 행장이 답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직접 아테네로 갑니다. 혼자 가시게요? 아닙니다. 황 행장이 우리를 둘러봤습니다. 여러분 모두 함께 갑니다. 사흘 후 우리는 아테네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수정된 제안서는 더 이상 단순한 무기 판매 문서가 아니었어요. 그리스-한국 전략적 파트너십 청사진이었죠. 20년 로드맵, 기술 이전 계획, 공동 생산 시나리오, 그리고 원전까지 포함한 에너지 협력안. 두껍네요. 박 부장이 제안서를 들어올리며 말했습니다. 300페이지가 넘어요. 프랑스 제안서는 80페이지래요. 정 차장이 웃으며 말했죠. 양으로 승부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진심은 확실히 보이겠네요. 아테네 공항에 도착했을 때 뜻밖의 사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리스 국방부 조달국장 니코스 파파도플로스였어요. 국장님이 직접 황 행장이 놀라 말했죠. 여러분 제안이 화제입니다. 국방장관도 검토하고 싶다고 하시더군요. 정말입니까? 내일 오전 10시 국방부에서 프레젠테이션 하시면 됩니다. 차로 이동하는 동안 파파도플로스가 조용히 말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랑스 압박이 심합니다. 압박이요? EU 집행위원회에서 전화가 왔어요. 회원국 간 협력을 우선하라고. 황 행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럼. 하지만 국방장관은 다르게 생각하십니다. 프랑스 배를 사도 결국 우리는 계속 손 벌려야 한다는 걸 아시거든요. 차가 호텔에 도착했어요. 내일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장관을 설득하시면 됩니다. 파파도플로스가 떠나고 우리는 호텔 회의실에 모였습니다. 내일 프레젠테이션 순서를 정합시다. 황 행장이 말했어요. 저는 금융구조를 설명하겠습니다. 이 이사님은 함정 기술을, 강 본부장님은 전투체계를. 역할 분담이 이루어졌습니다. 밤새 리허설을 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완벽해질 때까지 반복했죠. 새벽 4시 저는 잠시 발코니로 나왔습니다. 아테네 시내가 내려다 보였어요. 파르테논 신전이 조명을 받아 빛나고 있었죠. 여기가 서양 문명의 시작점이었지. 그리고 지금 우리가 여기 와 있었습니다. 아시아의 방산 기업들이 유럽의 심장부에서 새로운 역사를 쓰려 하고 있었죠. 민준 씨.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박 부장이었습니다.
잠 안 옵니까? 긴장돼서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가 옆에 섰어요. 근데 이상해요. 긴장되는데 두렵지는 않아요. 저도요.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야경을 봤습니다. 민준 씨, 우리가 이기면 박 부장이 천천히 말했어요. 한국방산 역사가 바뀝니다. 더 이상 아시아 시장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진짜 글로벌 플레이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지면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갑니다. 회사 임원진은 우리를 질책할 거고 언론은 실패 사례로 다룰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도 해볼 만하지 않습니까? 박 부장이 웃었습니다. 해볼 만하죠. 아니, 해야만 합니다. 다음 날 아침 그리스 국방부. 우리는 회의실로 안내됐습니다. 국방장관 코스타스 카라말리스가 이미 앉아 있었어요. 그 옆에 해군 참모총장, 조달국장, 그리고 프랑스 대사까지 보였습니다. 프랑스 대사까지 온 거야? 황 행장이 제 어깨를 가볍게 쳤어요. 괜찮습니다. 시작합시다.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됐습니다. 황 행장이 첫 슬라이드를 켰습니다. 존경하는 장관님, 그리스- 한국 전략적 해양 파트너십을 제안합니다. 화면에 양국 국기가 나란히 떴어요. 이 이사가 함정 설계안을 설명했습니다. 3D 모델이 회전하며 각 시스템을 보여줬죠. 강 본부장이 전투체계를, 제가 무장 시스템을 발표했어요. 장관의 표정은 무덤덤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집중하고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황 행장이 금융구조를 설명했습니다. 30년 분할 상환, 연 2% 금리입니다. 그리스 정부는 첫 5년간 원금 상환 없이 이자만 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가 새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을 약속합니다. 첫 두 척은 한국에서 건조하지만 나머지는 그리스 조선소에서 함께 만듭니다. 해군 참모총장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그리스 조선소요? 우리는 10년 넘게 군함을 만들지 않았는데. 그래서 저희가 기술자를 파견합니다. 6개월간 집중 교육을 진행하고 함께 작업하면서 기술을 이전하는 거죠. 두산 에너빌리티 관계자가 이어받았습니다. 그리고 함정 프로젝트가 완료되면 원전 협력으로 넘어갑니다. 그리스의 전력난 해결과 탄소 중립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습니다. 장관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인상적입니다. 하지만 그가 프랑스 대사를 바라봤습니다. 프랑스 측 제안도 들어봐야겠군요. 프랑스 대사가 일어났습니다. 능숙한 그리스어로 말했어요. 장관님, 나발그룹의 FREMM 프리기탐은 이미 검증된 함정입니다. 프랑스, 이탈리아, 이집트, 모로코 해군이 운용 중이죠. 그가 우리를 힐끗 봤습니다. 한국 함정은 아직 유럽 해역에서 작전 경험이 없습니다. 나토 표준도 완전히 충족하지 못하고요. 황 행장의 주먹이 꽉 쥐어졌어요. 그리고 EU 보조금 60억 유로는 확정됐습니다. 그리스 정부 부담을 대폭 줄여드릴 수 있어요. 프랑스 대사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승리한 것 같은 표정이었죠. 장관이 우리를 봤어요. 답변하시겠습니까? 황 행장이 일어서려 했지만 페트로비치가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나토 조달청 부청장이 일어섰어요. 대사님 말씀은 절반만 맞습니다. FREMM은 좋은 함정이지만 납기가 문제입니다. 계약부터 인도까지 최소 7년이 걸리죠. 하지만 검증된 시스템. 검증됐지만 비쌉니다. 그리고 프랑스는 핵심 기술을 이전하지 않아요. 그리스는 영원히 프랑스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페트로비치가 장관을 똑바로 봤습니다. 한국 제안은 다릅니다. 4년 안에 첫 함정을 인도하고 기술까지 넘겨줍니다. 20년 후 그리스는 자력으로 함정을 수출하는 나라가 될 수 있어요. 프랑스 대사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나토 부청장님이 한국 편을 드시는 게 적절합니까? 편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페트로비치가 차갑게 답했어요. 나토는 공급망 다변화가 필요합니다. 프랑스와 독일만 믿을 수 없다는 걸 우크라이나 전쟁이 증명했죠. 회의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장관이 손을 들었어요. 알겠습니다. 두 제안 모두 검토하겠습니다. 장관님. 프랑스 대사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회원국 간 협력을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 구매가 아니라 유럽 통합의 문제예요. 장관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압니다. 그 점도 고려하겠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우리가 졌구나. 회의가 끝나고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황 행장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표정이 참담했죠. 이유 압박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박 부장이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결국 정치 문제였네요. 기술도 금융도 아니고. 이 이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회사에 뭐라고 보고합니까? 최선을 다했지만 정치적 이유로 실패했다고요? 최 팀장이 제안서를 테이블에 내려놓았어요. 20년 로드맵이고 뭐고. 소용없었네요. 저도 의자에 털썩 앉았습니다. 힘이 쭉 빠졌어요. 여기까지였구나. 그때 황 행장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그가 통화를 받았어요. 얼굴이 점점 굳어졌죠. 네, 알겠습니다. 통화를 끊고 그가 우리를 봤습니다. 방위사업 청장님입니다. 청와대에서 연락 왔대요. 뭐라고요? 오디세이 작전 중단하라고 합니다. 중단이요? 박 부장이 벌떡 일어났어요. 이유와 외교 마찰을 일으킬 필요 없다는 게 외교부 입장이랍니다. 프랑스가 이미 승리 확정이니 우리가 물러서는 게 낫다고.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황 행장이 창문에 이마를 기댔어요. 미안합니다. 여러분을 여기까지 끌고 와서. 행장님 잘못이 아닙니다. 제가 말했죠. 우리 모두 선택한 길이었어요. 하지만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패배의 쓴맛이 입안에 가득했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저는 다시 발코니로 나왔습니다. 파르테논 신전이 여전히 빛나고 있었죠.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끝나는 건가?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페트로비치였습니다. 포기하십니까? 나토 본부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를 봤어요. 하지만 EU 압박을, 한국 정부 방침을. 규칙은 바꿀 수 있습니다. 페트로비치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내일 아침 장관이 다시 만나자고 했습니다. 비공식 조찬 미팅입니다. 정말입니까? 마지막 기회일 겁니다. 이번엔 정치가 아니라 비전으로 설득해야 해요. 그가 제 어깨를 쳤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새벽 5시,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기회. 하지만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6시, 황 행장이 모두를 모았습니다. 조찬 미팅이 8시입니다. 우리에게 30분이 주어졌어요. 30분으로 뭘 할 수 있습니까? 이 이사가 지친 목소리로 물었죠. 모든 걸 바꿀 수 있습니다. 황 행장이 화이트보드를 봤어요. 어제 우리가 적었던 강점들이 아직 남아 있었죠. 우리가 놓친 게 있습니다. 뭡니까? 그리스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물어본 적이 없어요. 박 부장이 고개를 가웃했습니다. 강한 해군 아닙니까? 아닙니다. 황 행장이 천천히 말했어요. 존중입니다. 존중요? 그리스는 빚더미에 앉은 나라예요. 유럽에서 비웃음 당하죠. EU한테 구제금융 받으면서 굴욕을 겪었고요. 황 행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건 단순히 좋은 무기가 아니에요. 파트너로서 존중받는 겁니다. 저는 숨을 들이켰어요. 프랑스는 그리스를 고객으로 봅니다. 돈 받고 물건 파는 관계죠. 하지만 우리는 동등한 파트너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도 과거에 가난했어요. 원조받던 나라였죠.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기술을 수출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박 부장이 일어섰어요. 그리스도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거군요. 황 행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이건 무기 판매가 아니에요. 그리스의 재기를 돕는 겁니다. 최 팀장이 노트북을 열었어요. 그럼 프레젠테이션을 완전히 바꿔야겠네요. 30분 안에 가능합니까? 해야죠. 모두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기술 사양을 줄이고 대신 비전을 채워 넣었어요. 한국의 성장 스토리, 그리스의 가능성, 함께 만들 미래. 7시 50분. 새 프레젠테이션이 완성됐습니다. 이게 먹힐까요? 강 본부장이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황 행장이 대답 대신 웃었습니다. 해봅시다. 조찬 미팅장은 조용한 레스토랑 개인실이었습니다.
카라말리스 장관이 이미 앉아 있었어요. 혼자였죠. 앉으십시오. 우리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장관이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EU 압박이 심합니다. 프랑스를 선택하는 게 정치적으로 안전해요. 알고 있습니다. 황 행장이 조용히 답했습니다. 하지만 안전한 선택이 항상 옳은 선택은 아니죠. 장관이 눈썹을 치켜 올렸어요. 계속하십시오. 황 행장이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장관님, 한국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화면에 흑백 사진이 떴어요. 1950년대 서울 거리였죠. 이게 70년 전 한국입니다. 전쟁으로 모든 게 파괴됐어요. 1인당 GDP가 그리스의 3분의 1도 안 됐죠. 장관이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그때 한국은 선택을 했습니다. 원조에 의존할 건가 아니면 스스로 일어설 건가. 다음 사진으로 넘어갔어요. 조선소 건설 현장이었죠. 한국은 후자를 택했습니다. 기술을 배우고 공장을 짓고 실패를 반복하면서 성장했어요. 현대의 서울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은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입니다. 조선, 반도체, 자동차, 방산. 모든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췄죠. 황 행장이 장관을 똑바로 봤어요. 장관님, 그리스도 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 배를 사면 그리스는 영원히 구매자로 남습니다. 하지만 한국과 협력하면 생산자가 될 수 있어요. 제가 이어받았습니다. 저희가 제안하는 건 단순한 기술 이전이 아닙니다. 그리스 조선 산업의 부활입니다. 박 부장이 새 슬라이드를 켰어요. 첫 5년, 우리가 함께 함정을 만듭니다. 다음 5년 그리스가 주도하고 우리가 지원합니다. 15년 후부터는 그리스가 독자적으로 생산해요. 그리고 20년 후. 이 이사가 말했죠. 그리스는 발칸 국가들의 함정을 수출하는 나라가 됩니다. 장관의 표정이 변했어요. 정말 가능합니까? 한국이 증명했습니다. 황 행장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70년 전 우리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 우리는 세계 5대 방산 수출국입니다. 최 팀장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장관님, 이건 해군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새 화면이 떴어요. 원전 건설 현장이었죠. 함정 협력이 성공하면 다음은 원전입니다. 그리스의 전력난을 해결하고 에너지 자립을 이루는 거죠. 두산 에너빌리티 관계자가 설명했습니다. UAE 바라카 원전처럼 제때 짓고 예산 안에서 완성합니다. 그리고 운영 기술까지 이전해요. 그 다음은 강 본부장이 말했습니다. 그리스가 발칸 반도의 에너지 허브가 되는 겁니다. 알바니아, 북마케도니아, 불가리아. 이웃 국가들의 전기를 수출하는 거죠. 장관이 숨을 들이켰어요. 여러분이 그리는 그림이 너무 크지 않습니까? 큽니다. 황 행장이 인정했어요. 하지만 불가능하지 않아요. 한국이 이미 그 길을 걸었으니까요. 그가 마지막 슬라이드를 켰습니다. 화면에 두 나라 국기가 나란히 떴어요. 태극기와 그리스 국기. 장관님, 프랑스는 그리스를 고객으로 봅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리스를 형제로 봅니다. 황 행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같은 길을 걸었고, 같은 아픔을 겪었고, 같은 꿈을 꾸는 나라들이죠.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장관이 창밖을 봤어요. 아크로폴리스가 보였죠. 저 신전을 아십니까? 파르테논입니다. 2500년 전에 지어졌어요. 그때 그리스는 세계의 중심이었죠. 장관이 우리를 봤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가 말을 멈췄어요. 지금은 빚쟁이 취급받는 나라가 됐습니다. 유럽에서 비웃음거리고요. 황 행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과거의 영광은 과거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미래예요. 미래. 한국과 그리스가 함께 만들 미래입니다. 장관이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주일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부 내부에서 논의하겠습니다. 일주일이면 충분합니다. 황 행장이 일어나 악수를 청했어요. 장관이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한 가지만 약속하십시오.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프랑스 압박이 더 심해질 겁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레스토랑을 나왔습니다. 아침 햇살이 눈부셨어요. 박 부장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이길 수 있을까요? 모릅니다.
황 행장이 솔직하게 답했어요. 하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우리는 초조하게 기다렸어요. 소식이 없었죠. 이틀째, 프랑스 언론이 움직였습니다. 한국, 그리스 시장 개입 시도 EU 방산 협력 방해하는 아시아 기업들. 3일째, EU 집행위원회가 성명을 냈어요. 회원국 간 방산 협력이 우선되어야 한다. 4일째, 한국 외교부가 수출입은행을 불렀습니다. 외교 마찰 우려된다. 신중하게 접근하라. 5일째, 언론이 우리를 비판하기 시작했어요. 무리한 수주전, 국익에 도움 안 돼, 검증 안 된 해외 진출, 세금 낭비. 황 행장은 묵묵히 견뎠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점점 지쳐갔어요. 6일째 밤,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페트로비치였어요. 민준 씨, 내일 아테네로 오십시오. 무슨 일입니까? 장관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결과가 직접 들으셔야 합니다. 내일 오후 2시 국방부입니다. 다음 날, 우리는 다시 아테네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죠. 국방부에 도착했습니다. 회의실로 안내됐어요. 장관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 대사도 있었어요. 끝났구나. 저는 직감했습니다. 장관이 일어났어요. 양측 모두 훌륭한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프랑스 대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 정부는 결정했습니다. 장관이 잠시 말을 멈췄어요. 한국 컨소시엄과 계약합니다. 네. 저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프랑스 대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장관님, 이건 EU 방침에 반하는. EU 방침은 알고 있습니다. 장관이 차갑게 말했어요. 하지만 그리스의 미래는 우리가 결정합니다. 그가 우리를 봤습니다. 한국 제안은 단순히 무기를 파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리스의 재기를 함께하겠다는 제안이었어요. 황 행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말 저희를 선택하신 겁니까? 그렇습니다. 장관이 서류를 꺼냈어요. 프리기탐 4척, 총 48억 유로 규모입니다. 그리고 그가 또 다른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잠수함 2척, 추가 32억 유로. 합계 80억 유로 계약입니다.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80억 유로. 우리 돈으로 12조 원이 넘는 금액이었어요. 그리고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장관이 세 번째 서류를 꺼냈죠. 원전 협력 양해각서도 체결합니다. SMR 2기를 그리스 북부에 건설하는 내용이에요. 두산 에너빌리티 관계자가 숨을 삼켰습니다. 장관님, 20년 파트너십입니다. 한국과 그리스가 함께 성장하는 거죠. 프랑스 대사가 벌떡 일어났어요. 이건 EU 모독입니다. 집행위원회에 보고하겠습니다. 보고하십시오. 장관이 태연하게 말했어요. 그리스는 주권국가입니다. 우리 국방은 우리가 책임집니다. 프랑스 대사가 회의실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장관이 우리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환영합니다. 파트너. 황 행장이 그 손을 잡았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죠. 감사합니다.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믿습니다. 우리는 차례로 악수를 나눴어요. 회의실을 나왔을 때 복도에서 페트로비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축하합니다. 부청장님 덕분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이 해낸 겁니다. 그가 웃었어요. 나토 본부도 환영합니다. 이제 한국은 유럽 방산의 파트너예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살이 쏟아졌어요. 박 부장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소리쳤습니다. 해냈어. 우리가 해냈어. 이 이사가 주저앉으며 웃었어요. 믿기지 않아. 정말 믿기지 않아. 최 팀장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회사에 전화해야겠어. 회장님이 기절하시겠는데. 강 본부장이 제 어깨를 쳤어요. 민준 씨, 우리가 역사를 만들었어요. 저도 웃음이 터졌습니다. 황 행장이 우리를 모았어요. 여러분, 이건 시작입니다. 진짜 일은 지금부터예요. 알고 있습니다. 4년 안에 첫 함정을 인도해야 해요. 기술 이전도 해야 하고 현지 생산도 시작해야 하죠. 하겠습니다. 우리는 동시에 대답했어요. 황 행장이 파르테논 신전을 바라봤습니다. 한국과 그리스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3개월 후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 본관. 대형 스크린에 뉴스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리스에 이어 스페인도 한국 컨소시엄과 접촉. 이탈리아 해군, K방산 시스템 관심 표명. 포르투갈, 한국형 잠수함 도입 검토. 황 행장이 회의실을 둘러봤어요. 우리는 모두 모여 있었죠. 오디세이 작전 이후 석 달입니다. 상황 보고받겠습니다. 이 이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스 첫 함정 건조가 시작됐습니다. HD 현대중공업 울산 조선소에서 철판 절단식을 진행했어요. 그리스 기술자 교육은요? 20명이 한국에 와 있습니다. 6개월 과정 진행 중이고요. 박 부장이 이어받았죠. 지상방산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루마니아 K9 생산이 본격화됐고 폴란드는 추가 발주를 타진 중입니다. 원전 쪽은요? 두산 에너빌리티 관계자가 답했어요. 그리스 SMR 프로젝트 타당성 조사가 끝났습니다. 내년 초 착공 예정이고요. 좋습니다. 황 행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소식이 있습니다. 모두가 그를 봤죠. 나토 본부에서 정식 요청이 왔습니다. 한국 방산을 나토 공식 파트너로 등록하겠다고. 정말입니까? 정 차장이 놀라 물었어요. 발트 3국 해군 현대화 사업에 우리를 초청했습니다. 규모는 100억 유로가 넘어요.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그리고 황 행장이 새 서류를 펼쳤어요. 중남미 개발은행에서도 연락 왔습니다. 칠레, 페루, 콜롬비아가 해군 현대화를 추진 중인데 한국 컨소시엄을 검토하고 싶다고 하네요. 최 팀장이 웃었습니다. 유럽을 넘어 중남미까지. 이게 다 그리스 계약 덕분입니다. 황 행장이 말했어요. 한 건의 성공이 10건의 기회를 만들었어요. 강 본부장이 손을 들었습니다. 행장님, 그런데 우리 역량으로 이 모든 프로젝트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혼자서는 안 됩니다. 황 행장이 인정했어요. 그래서 컨소시엄을 확대합니다. 중소방산 기업들도 참여시킬 거예요. 중소기업들요? 한화, 현대, LIG만으로는 부족해요. 풍산, 퍼스텍, S&T 모티브. 우리 생태계 전체가 움직여야 합니다. 박 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진짜 K방산 벨트가 만들어지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황 행장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1년 전만 해도 우리는 아시아 시장에 갇혀 있었습니다. 유럽은 꿈도 못 꿨죠. 그가 창밖을 봤습니다. 한강이 흐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우리는 유럽에서, 중남미에서, 전 세계에서 파트너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황 행장이 우리를 둘러봤어요.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두려움을 이기고 도전했기 때문이에요.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행장님, 그런데 앞으로 목표가 뭡니까? 황 행장이 미소를 지었어요. 10년 안에 한국을 세계 3대 방산 수출국으로 만드는 겁니다. 3대요? 미국, 러시아 다음이 한국이 되는 거예요. 불가능해 보이죠?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황 행장이 웃었어요. 1년 전에는 그리스 계약도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해냈죠. 그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앞으로도 해낼 겁니다. 함께라면요. 우리는 모두 고개를 끄덕였어요. 회의가 끝나고 저는 황 행장과 복도를 걸었습니다. 민준 씨. 네, 행장님. 힘들었죠? 솔직히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루마니아에서도 아테네에서도. 하지만 안 했어요. 네. 황 행장이 멈춰 섰습니다. 그게 차이를 만들었어요. 포기하지 않는 것. 그가 제 어깨를 쳤어요. 민준 씨, 다음 프로젝트도 함께 할 겁니다. 준비하세요. 어느 나라입니까? 스페인입니다. 규모는 그리스보다 커요.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하겠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보였어요. 빌딩들이 햇살을 받아 반짝였죠. 70년 전, 이 도시는 폐허였습니다. 지금은 세계가 주목하는 곳이 됐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역사의 일부가 되고 있었습니다.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박 부장에게서 온 메시지였어요. 민준 씨, 회사에서 난리 났어요. 임원진이 그리스 성공 축하한답니다. 오늘 저녁 회식 어때요? 저는 웃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좋죠. 다들 모이게 해주세요. 축하할 일이니까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저는 다시 창밖을 봤습니다.
오디세이의 긴 항해는 끝났어요. 하지만 새로운 항해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더 크고 더 멀리, 더 높이. 한국 방산의 새로운 역사가 쓰여지고 있었죠. 그리고 저는 그 이야기의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루마니아의 작은 기공식장에서 시작된 만남이 결국 그리스와의 12조 원 계약으로 이어지고 나아가 유럽 전역으로 확대되는 과정을 함께 지켜보셨습니다. 이 이야기가 제게 특별하게 다가온 이유는 단순히 큰 계약 금액 때문이 아닙니다. 경쟁자였던 기업들이 하나로 뭉쳤다는 점이죠. 한화, 현대, LIG, 두산. 평소엔 같은 프로젝트를 놓고 경쟁하던 회사들이 더 큰 목표 앞에서 손을 잡았습니다. 각자의 이익보다 국가 전체의 미래를 택한 거예요. 그리고 금융이 기술만큼 중요하다는 걸 배웠습니다. 아무리 좋은 무기를 만들어도 구매자가 돈을 낼 수 없다면 소용없죠. 수출입은행의 100조 원 패키지는 단순한 대출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기술이 세계로 나갈 수 있게 만든 다리였어요. 무엇보다 존중의 힘을 느꼈습니다. 프랑스는 그리스를 고객으로 봤지만 한국은 파트너로 봤어요. 과거 우리도 가난했고 원조를 받던 나라였으니까요. 그 공감이 결국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런 교훈을 줍니다. 혼자서는 작지만 함께하면 거대해집니다. 기술과 금융이 만나면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진정한 협력은 거래가 아니라 존중에서 시작됩니다. 70년 전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지금은 우리 무기가 유럽을 지키고 우리 원전이 중동의 불을 밝히고 있죠. 이게 바로 대한민국의 진짜 힘입니다. 본 영상은 AI 기술을 활용하여 제작되었습니다. 실제 사건 수출입은행 100조 금융 패키지 발표 루마니아 K9 자주포 기공식 한국 방산 수출 현황을 바탕으로 하되 등장인물 김민준, 박성우, 이재훈 등과 그리스 계약 스토리는 창작된 내용입니다. 교육 및 영감 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으며 실제 기업 및 정부 정책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